네, 쟁점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 나눠보는 신개념 토론 맞짱 시간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사드 방중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공허한 방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더민주 초선 의원단의 사드 방중, 그 논란에 대해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국 방문,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외교적인 성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분명히 이건 가기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이번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집에서 앉아서 TV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확인한 것에 거의 불과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 측에서 누가 나올지를 예측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준비된 방문인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방문인가에 대해 가지고 비판 여론을 만들어냈죠. 네, 최민 의원님. 예, 초선들이 중국 방문한 거 저는 동기는 그 어려워진 한중 관계를 풀어보고자 조금 힘보태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초선 의원들의 그런 열정에 대해서 뭐 계속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의 이제 외교통이신 여러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초선 의원들이 열정으로 뭔가 하려 그러면 그걸 비난하고 욕하는 게 국회나 뭐 새누리당 그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예를 들면 모든 걸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정은 열정으로 보아주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나오면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외교적으로 힘도 있고 뭐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대중관계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악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과를 한다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지만 유감 표명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진실 공방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조중혈맹이란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차이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외교적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선의를 인정한다면 선의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단어 하나를 잘못 썼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로 판명된다면 당연히 저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감 표명이든 뭐든. 그러나 사실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더 키워서 이거를 한중 관계를 문제 삼는 태도 또한 문제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실수라면 그리고 확인된다면 전 중요한 게 사실 확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한중 관계가 지금 좀 나빠지고 북한하고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가까워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 성명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이 반대해서 성명 채택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북한 간에 그동안에 이제 중단됐던 나진 중국 상하이 화물 운송이 5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드 배치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일정하게 해빙 무드를 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물론 듭니다.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봤을 때 이것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봤는데 좋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처럼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이미 단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않았나. 남남 갈등이라는 것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조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조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당이 과연 호응하는 식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가 사드를 통해서 전략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우려하게 돼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제 생각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죠. 관리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그게 국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야당도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저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일방통행적 외교를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런 어떤 남한이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하고 같은 입장을 취했잖아요. 대북 제재에 공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는 어마어마한,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 외교도 의미가 있지만 외교의 주체는 이제 외교 통상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원 외교를 갈 때는 외교통상부의 얘기를 듣고 입장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가야지 맞는데 지금 이제 심지어는 김정인 대표마저도 그게 무슨 외교냐 여행이지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한술 더 떠요.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옹호를 하실 건지.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예. 그 발언을 하게 된 계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새누리당 그 초선 의원들이 사대적인 행동을 했다. 6명의 의원들이. 그러면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김종인 대표께서 정말 우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시면서 빠져나간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모든 일은 잘못한 건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예, 김종인 대표도 처음에 굉장히 걱정하셨지만 예를 들면 중국 언론에 이용될 거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언론에 이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모순이 있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냥 어떤 방문 성격의 6인조 단체 관광객들이었다면은 왜 러시아랑 또 다른 곳들은 방문하겠다 하는 것인지 그것도 관광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그 6명의 6인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단의 성격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빨리 규명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아니에요. 대로 관광객을 규정하신다면은 아니요. 예. 관광객으로 저 규정하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김종인 대표께서 예.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우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신 거다. 그래서 무슨 사과까지 할 일이 있느냐 이게 방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김종인 대표께서 여행이다라고 규정했다. 이것도 뒷부분이 방점이었기 때문에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원 자신들이 우리가 뭔가 대중국 관계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했듯이 뭐 러시아와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제 입장에서 뭐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관계가 심각하다 정도 이야기만 할 거라면은 사실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분들을 6인조 무엇인가로 규정할 겁니다. 아마. 네, 새누리당은 뭐 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초선들은 열정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새누리당에서 입장은 뭐였냐면은 예, 결국 방금 대표단을 구성할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입법부 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 좋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자 정도 의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인조가 우리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가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 뭐 초선 의원들, 새누리당의 외교 전략통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면 대중관계가 어려워지면 이때 대통령과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 우리가 가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 사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기에 눌리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부끄러워해야지 그 간 행동을 한 그분들을 뭐 비난하고 이럴 상황은 절대 아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1년 반 가까이 당내에서 여론이 숙성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당론 자체가 지금 저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숙성 안 됐습니다. 그 새누리당도요. 예. 솔직히 청와대도요. 작년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되게 그 전략이 모호했습니다. 전격 발표하신 거예요. 그때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유승민 의원 말씀하신 유승민 거죠. 국방위원장 당시에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초선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뭐 원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로 판명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중국에 갔다 온 초선 6명을 단죄하고 비난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 사드가.
지금 이미 중국 관광객이 40%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마당에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의 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 내부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지금 당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과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의 토의 절차는 거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외부에 비치는 것을 보면은 김종인 대표 물러나기만 기다렸다가 우리가 전격적으로 반대 당론을 정하자 정도의 이런 모호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중국 가기 전에 그것부터 정했어야지 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당 내에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꺼린다는 것이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근데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제 사드 각자 문제. 이제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드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주체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은 본래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국익적 관점에서 때론 보완하고 때론 이게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 그런 반대하는 오포지트 파티 아닙니까? 야당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의 이 열정이 좀 긍정적으로 수련됐으면 좋겠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빨리 논의하셔서 그래 니네가 이거 좀 잘못했으면 우리는 제대로 한번 보여줘 볼게. 중국을 설득해 볼게.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의 무역 보복이나 네. 이런 것이 지금 조용히 저강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짧게 표현해가지고 새누리당이 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19대 총선 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말한 정책들의 간판을 달고 저희가 총선에 승리했습니다. 그 뒤에 4년간 저희가 거기서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심력들이 발동되면서 20대 총선에서 노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총선 이후에 지금 행보라는 것이 도로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금 모호함과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퇴진 이후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약간 어떤 유사성이 보여가지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남 걱정할 때. 자, 네. 최민현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주제하고 시간 만족하세요? 만족은 안 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남 네. 걱정하실 네. 때가 네,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말. 같이 모처럼 두 걱정합니다. 분 네, 제대로 맞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이 정치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도 최고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